일단 100강까지는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이 우리 강의를 해서 반복돼서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목은 통일시대 단군 고깔모자를 써야 이렇게 정했는데 지금 사실 일부에서 논의가 있기도 하더라고. 단군 할아버지 복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가 일어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 견해는 단군 할아버지는 분명히 다시 고깔을 씌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라시아 문명사 전체 관점에서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오늘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군 앙금이 쓰던 모자는 지금 무당들이 쓰는 고깔 모자하고 사실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시아 최고의 종교 문화를 계승한 단군도 당연히 고깔 모자를 썼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이걸 보시면 저쪽에 있는 게 논산 개태사에 있는 단군 할아버지거든요. 이거 제가 몇 달 전에 찍어온 건데, 직접 찍어온 건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단군 할아버지한테 지금 모자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요거 지금 서울에 있는 단군 성전에 있는 단군 할아버지거든요. 보시면 또 모자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종교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성직자들은 다 권위를 상징하는 모자를 써요. 그죠? 그게 기본이라고 세계사적인 데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가 모자를 안 쓰신 그냥 옛날 할아버지로만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보면 제일 저쪽에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시영 선생이 만주에서 들어오시면서 가져온 단군인데도 할아버지 그냥 저렇게 아주 신석기 시대 그냥 동네 할아버지처럼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지금 없어요. 근데 사실은 뒤에 사진이 있지만 18세기 말 서울에서 그 무당들이 12거리를 하는데 보면 첫 번째 거리에서 단군제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흰옷에 고깔 모자를 쓰고 계셔요. 근데 그 이후에 그려진 것들이 다 고깔을 안 씌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문화적으로 제가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 문화가 기본 이데올로기,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샤먼 문화가 적은 문화로 전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조 단군을 그리면서 무당이 쓰는 고깔 모자를 씌우려니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 색깔에. 그렇게 해서 모자를 벗겨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면 당연히 모자를 회복시켜드려야 된다, 고깔 모자를.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점안식 하는 그림이거든, 절에서. 점안식을 하는 그림인데, 점안식 할 때 보면 부처님을 그러니까 아직 부처님의 정신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의 부처님을 정신이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 이제 점안식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활용점정 할 때 용을 다 그려놓고 눈을 찍어야 용이 생동감이 있는 생명력이 있듯이 같은 작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분명히 부처님 점안식을 고깔을 안 씌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언젠가부터 고깔 모자를 씌운다고. 그리고 여기다 지금 써놓은 건 옹자를 써요. 여기는 옹자를 쓰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깔 모자를 써야 신령스러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서도 고깔 모자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하고 소통할 수 있고, 또 영하고 영이 이제 이 물질에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18세기 말에 지금 서울의 규장각에 보관이 돼 있는 건데 12거리 국거리를 하는 장면들을 칼라로 다 그려놨어요. 보면 그러면 이거는 단군은 지금 보시면 단군 칭활 삼신제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책을 보면 각 신령마다 옷이 다 달라요. 장군복도 있고 뭐 이렇게 삼신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데, 이 지금 단군만 이렇게 흰 옷에 고깔 모자를 씌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단군 할아버지의 정통 복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할 때도 같이 실제로 단군 할아버지가 옷 자체가 백이고 고깔 모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내용에 보면 단군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서 신교를 개설하고
이를 아들 부로에게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문학이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기까지 전달됐던 저 복식이 단군 할아버지의 정식 복식이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린 단군은 다 모자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교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면서 무당을 천시하면서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신라에 전달됐던 북유도라고 하는 고유의 도가 있었다고 할 때 그 북유도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일제 시대 그 이전에 단군 할아버지도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는 늘 고깔 모자를 쓰고 의식을 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 국사당에 가면 무학대사도 고깔 모자를 쓰고 있고 보통 이 상진 무속에서 보면요 무속화를 조사를 해보면 고깔을 누구만 쓰냐 하면 재석하고 그러니까 삼신 재석하고 칠성님하고 이렇게 단군 이렇게만 고깔을 써요. 다른 신들은 고깔 모자를 안 써요. 그런 거로 봐서도 단군 할아버지가 고깔을 썼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무당들이 구슬할 때 쓰는 이 고깔이 다 사실은 단군 할아버지가 쓰던 모자가 그 유속으로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고깔 모자가 어떤 의미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상나라 시대 갑골문이에요. 갑골문인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예관을 쓴 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에서 명령이라는 글자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이. 근데 그걸 지금 그림으로 도상해 놓은 건데 여기 지금 여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위에. 요게 다 고깔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옛날에 요임금 정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다 제정일치 시대였거든요. 제정일치 시대였는데 제정일치 시대 군장들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다 명령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군장들이 고깔 모자를 쓰므로 해서 하늘하고 소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을 전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명령이 됐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굿을 때 굿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당이 막 춤을 추다 엑스타시가 탁 접신이 되잖아요. 그럼 접신되는 목소리가 바뀐다고. 그죠? 바뀔 때 이렇게 막 내뱉는 말을 공수로 내린다 하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깔 모자를 쓴 사람이 신의 뜻을 받아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마음을 알아채서 그거를 전달하는 자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 명령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나오는 문화적 배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거로 보면 환웅하고 연결되는 공공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문화가 유라시아 문명사에서 보면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신석기 최초로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이 동서로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그 뒤에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이게 지금 고깔 모자를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게 1940, 50년대 중국 티베트 쪽인데 강자현 부녀자들이 머리 장식인데 이 모자의 이름이 뭐냐면 공공대산 건목 개천관이라고. 이게 공공족의 삼신산에 있는 건목, 신목, 그죠? 신목 개천 하늘을 이렇게 덮는 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공족이 이렇게 공족이 뭐냐면 신성한 땅에 나무를 세워놓고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형상화한 거라는 거죠. 저 모자가. 그러니까 이 모자, 고깔 모자가 발생한 게 중원 지역에서도 공공족의 문화 유습이라는 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흔히 여기서 무술 행위를 하는 게 샤먼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또 뭐냐면 이게 고깔 변자예요. 변자인데 안에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떠받드는 데서 고깔변이 나온 거예요. 그런 고깔 모자가 하늘을 중심을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하늘을 떠받는 사람들
지금 이것도 같은 변자인데 이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경주에서 나온 거죠. 호우총에서. 그죠? 요 위에 보면 이렇게 샵이 있다. 근데 이거를 제 인원은 우물정자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죠? 우물정자로 해서 드라마 포대로 나왔다. 뭐 다큐까지 나왔는데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우물정자가 아니고 하늘 중심,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 중심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구려는 천손으로서 하늘을 섬기는 천손이라는 그런 상징으로 고구려에서 이렇게 샵을 썼는데 이 제인원이 이걸 우물정자로 해석한 건 제가 보면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보면 환웅이 공공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고 삼국유사, 황룡사 고충탑조에 분명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 국왕은 인도의 잔리 종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너희 국왕은 할 때는 김씨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장스님 때니까. 그런데 동이 공공의 족속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문수보살이 그 자장스님한테 지금 신탁의 형태로 아니면 현시에서 전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의 국왕은 인도의 잔리종족, 사카족하고 인연이 있다는 게 김씨 왕들이. 그런데 동이공공의 족속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신라라는 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신라는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한 진안에서 김씨로 변했는데 김씨들은 변한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 그룹이 두 그룹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가 지금 김씨들이 지금 잔리종족하고 연결이 되지만 그 이전의 동이족 공공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요게 박씨들하고 진안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씨 이전 왕조를 주도하던 사람하고 지금 김씨 왕조를 주도하는 사람하고 세력이 다르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래서 그걸 다시 더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게 제일 내가 늘 하는데 서울 가서도 어디 가서도 하면 사실 대답 못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신라가 진안이에요 변안이에요 질문하면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배운 대로 진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당서하고 구당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라는 변안의 후예, 신라는 변안의 묘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문구를 가지고 이병도 선생이 삼국사기를 각주하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신라가 변안의 후예라고 한 거는 양서 이래의 오전을 승습한 것이고 분명히 신당서 구당서에는 신라는 변안이 됐다 이렇게 각주를 쳐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병도가 각주를 쳐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그 주류사학계에서 그걸 해명한 논문이나 책을 낸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역사 문화에 무지한 거죠. 근데 그거를 대입을 하면 앞에 여기 지금 김씨들은 변환이 되는 거고 이 뒤에 동이공부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진안하고 연결이 되는 세력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을 추적해가지고 책을 쓴 게 수시안의 손환웅이거든요. 저기 성문물사에서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여기 그 문장에 있는 문장인데 메모 하나 들은 내용 그대로. 예, 그걸 그대로 따옴표였잖아요. 이게 내가 따로 한 게 아니고 그대로 나와요 지금 유사히. 그래서 복갈모자가 갖는 문화적 상징성이 뭐냐 하면 그 엘리아데라고 20세기에 그 고대 문화, 샤먼 문화 이런 거 연구하는 제1인자인데 이 엘리아데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복갈모자는 뾰족 삼각형을 나타내는 도상이다 그랬어요. 알타이 샤먼에서 시작한 것처럼 뱀의 도상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복갈모자가 갖는 도상의 상징성이 두 가지인 거예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뱀의 머리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공공하고 연결시키면 다 맞아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 공공을 나타내는
태극기와 같은 자기들의 상징 마크에 보면 태양을 그려놓고 여기다 뱀을 그려놨어요. 이게 이제 자기들의 의식 세계를 상징적으로 해놓은 건데 뭐냐면 공공족들은 칠성을 중심으로 한 하늘을 섬기지만 이 하늘 내에서는 태양 에너지, 환웅이 제일 환하고 밝으면서 생명 에너지로서의 중심이고 그 이 생명 에너지의 상징으로 뭐가 있냐 하면 뱀을 의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보시면 빗살 할 때도 이렇게 살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살이라고 할 때도 이 빗살이 변화된 것이 우리 이 살이에요. 우리 어원적으로 하면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곡갈모자는 당신들이 광명신의 아들을 나타내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곡갈모자의 원형이 고고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우바이드 유적지에서 나온 뾰족 삼각형 머리를 한 아시아계 신상이 현재 나온 거는 제일 오래됐어요. 이게 뭐냐면 기원전 5000년경에 이미 머리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신인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삼국지에 보면 진한 사람들은 편두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편두라는 게 아이가 낳았을 때 머리 인공으로 눌러서 이렇게 뒤를 뾰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문화유적도 사실은 뱀의 머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곡갈이 이제 뱀의 도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곡갈모자의 기원은 생명의 빛과 그것을 상징 뱀의 삼각형 도상에서 나왔는데 청나라 때 학자의 방식재가 남겨놓은 용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용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샤먼을 숭배하는 것을 기술하면서 신이 내린 것을 무당이라고 하는데 모자가 뾰족하고 길다. 무슨 청나라에서도 무당들은 곡갈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자료란 말이죠. 문헌 자료라는 거죠. 또 우리가 아는 숙신들, 이게 청나라 사람들이죠. 숙신족이. 이 사람들의 그 신화집이 있어요. 신화집이 있는데 그 신화집 제목이 천궁대전이라는 신화집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뱀이 광명의 화신으로 나오는데 천궁대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뱀은 광명의 화신으로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뱀이라고 하는 게 이 빛의 상징성으로 땅에서 들어와서 생명화된 것이 뱀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빛이 있는 봄, 여름에는 땅굴에서 나와 생활하다가 불과 빛이 없는 밤이나 추운 겨울이 되면 다시 잠을 잔다 하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이 봄에, 이게 사실은 이런 게 뭐냐 하면 신석기인들의 관념적인 거예요. 추운 겨울에 아무 초목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꾸 따뜻해져서 빛이, 태양이 밝아지면 햇살에 대지로 꽂히면 이렇게 꽂히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생초록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생명 자연계가 돌아가는 거고 이러한 순환 원리로 빛에서 나온 생명의 영이 사람이나 동물의 자궁에 들어가서 나오면 또 그게 동물이 된다 이런 관념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그 자료예요. 이게 뭐냐면 시베리아 투바족 무복인데 무당들이 입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무당 옷에 보면 지금 이게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보면 다 뱀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라시아 전체에서 그런 관념이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져서 그것이 계속 종교 문화로 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은 혼 영가를 어떻게 인식했냐 하면 영혼을 뱀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은 살아있는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의뢰를 하잖아요. 무당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구슬하면서 탈혼이라고 해서 무당의 혼이 빠져나가요. 나가서 저승에 가서 지금 영으로 있는 자기 조상들을 만나서 자손의 어떤 지금 우환이나 병, 질병의 원인을 알아오는 거예요. 알아와서 그거를 치유해주면, 회원을 해주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당들이 자기들은 이게 뭐냐면 나는 죽은 영혼을 만나서 만날 수 있는 주술사라는 걸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 문화적으로 보니까 이 고깔모자의 기원이 가장 빠른 데가 적어도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나온 자료를 보니까 수메르 이전 천년 농경문화에 있더라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서 보면 한국의 역사, 고대 역사 문화하고 수메르 문명하고 연결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수메르 문화는 기원전 3,500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고대 문화하고 연결되는 건 그게 아니고 기원전 5,000년에서 기원전 4,000년까지 있었던 1,000년 정도의 농경 문화가 있었어요. 수메르 지역에,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실은 그 문화하고 지금 우리 종교 문화하고 사실은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수메르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코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은 원리인데 같은 지역에서 농경 문화가 있는 상태에서 북쪽에서 수메르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문화가 이게 충돌이 되면서 농경 문화인들이 동쪽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남아서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잔성이 거기 그냥 같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이 농경 문화하고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나라 문화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예요. 상나라 문화 같은 경우도 지금 중원 지역에 원래 공공 문화가 있었는데 샤먼 문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동이족인 상나라가 들어와서 중원을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상나라의 문화에 반영된 것이 이따도 자료도 보면 알겠지만 바로 공공의 원형은 공공에 있는 원형 문화가 더 강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수시안에서 온 환웅이라는 책 지금 저기 있는데 이제 이게 580쪽인데 그 책에서 제가 한민족의 기원과 이동을 주장한 그림이에요. 여기가 수시아나거든요. 수시아나가 어디냐면 지금 페르시아의 수사. 성경에 보면 교회 다니시면 수산나라고 하는 데 있어요. 수산나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제일 빠른데 여기서 천산을 넘어서 지금 중국 서안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서안 지역에서 사실은 한 2,500년 정도 있다가 이게 요 임금 말년에 저 동북 쪽으로 이주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이동한 루트가 우리 지금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책 중에 환단고기하고 부도지가 있잖아요. 부도지 루트하고 같아요. 부도지를 분석해보면 환웅 말기 단군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여기 태백산에서 이동한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트로 이렇게 해서 근데 대부분 다 사실은 천산에서 출발한 거로 돼 있어요. 지금 환단고기하고 부도지는 여기 천산에서 학구로 돼 있는데 뒤에 자료가 있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책을 발표할 때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얗게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실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로 지금 내가 가설을 썼어요. 그런데 책을 발표하고 나서 고깔모자가 여기보다 바른 고깔모자가 여기서 나왔어요. 진짜 고고학적 자료를 내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실제로 지금 무도지나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듯이 신석기 초기 도시, 그러니까 문명은 여기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산 사람들이 만든 종교 문화가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내려왔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천부경이나 환단고기처럼. 지금은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농경 사회에 처음으로 그 문명의 초석을 닦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화적으로 7현인이라고 나와요. 7현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현인들의 첫 번째가 오안네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에리두의 첫 번째 통치자하고 동시대에 살았으며 에리두를 정화하는 사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나오고 이 사람들이 신에 대한 숭배를 인류에게 최초로 가르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종교 문화, 하늘 종교 문화를 처음으로 창안했다는 표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현이는 에리두에 있는 엔키 신전에 대해 사제, 기원전 5000년기에 시작된 에리두 문화의 최초의 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수메르 문화는 약 3500년경부터 요 전후에서 시작하는 거고, 사실은 그 이전에 천년 농경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천년 농경 문화에 있었던 엔키 사제하고, 여기 지금 엔키 사제로 돼 있지만 그 당시 종교 문화에서 대장신은 엔닐이었어요. 엔닐은 천공의 신으로 바람의 신이고 2등 신이 엔키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5000개 에리두 문화의 최고 현자들이고, 엔키의 아들 뭐 7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요를 보시고 뒤로 넘어가면 지금 이거는 이제 몇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또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제일 신기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교황님이거든요. 교황님 모자 보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황님이 그냥 이렇게 국가를 쓴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국가를 쓴다고. 근데 이 교황님 지금 쓰고 계신 게 바로 뭐냐 하면 좀 전에 말했던 에리두의 엔키의 사제들이 쓰던 복식이라는 거예요. 그 엔키의 사제, 이게 오한네스 이분이. 오한네스가 물고기 모자, 그 당시에는 옷 뒤에까지 물고기 비닐 형태로 해서 복식을 쓰고 이 사람이 종교적 사제로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바로 기원전 5000년경에 유라시아 최초의 종교 문화를 창안했던 이 사람의 복식을 지금 교황님도 쓰는데, 사실은 뒤에도 설명하지만 그 문화가 우리한테도 계속 이동해서 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독교 문화하고 우리 하늘님 문화하고 원형에서 뿌리는 같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보세요. 요왕의 밑으로가 전ner왕 수시안에서 온 엔키 사제 모자라고 되는 지금 이 모자가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지금 미트라간이라고 한 건 뭐냐 하면 그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미트라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를. 근데 사실은 저게 미트라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페르시아에 태양신 종교가 있는데, 태양신을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태양신 이름이 미트라거든요. 미트라도 이제 고깔형의 모자를 썼어요. 그래서 천주교 쪽에서 이걸 미트라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설명했지만 엔키 사제의 모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정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미 관용적으로 미트라관 하니까 지금 미트라관이지 사실 미트라관이 아니고 엔키의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보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바빌론의 문화유산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엔키 사제 둘이가 굿하는 우리 조사 한 명. 왜냐하면 여기들은 귀신을 쫓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지금 요건 독일에 있는 문화유적인데 지금 보면 가운데 사자가 둘이 보통 둘이 이렇게 사자가 한 세트로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아까 처음에 보여준 그 무당 내력에 있는 건데 12거리를 하고 나면 여기 13번째 마지막 뒷전거리라고 있어요. 뒷전거리 뭐냐 하면 굿을 이제 일주일 넘게 했어요. 매일매일 이제 12거리를 했으니까 뭐 하루에 한 거리씩만 해도 12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굿판에 잡신들이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다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뒷전거리인데 명태를 2마리를 들고 물럭거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명태를 산신제도 바치고 하는 이 명태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공약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먹을거리로, 귀신의 먹을거리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원형은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원형은 이 2마리가 곧 이 2 사제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요 명태를 붙잡고 있는 이게 차제 역할을 하면서 귀신들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거라 하는 거죠. 이 무당이. 근데 요게 보면 우리가 보면 옛날에 고사할 때도 보면 뒤에 사진이 시루떡이 명태 2마리 이렇게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의심을 해봐요. 산신제를 지낼 때도 늘 명태를 가져간다. 제사상에도 늘 명태를 올려요. 근데 그게 우리는 지금은 다 공양물로만 생각하는데 원형은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저 N키 사제를 의식하고 바치던, 우리가 일제강점기만 해도 산신제 바칠 때나 이럴 때도 살아있는 물고기를 바쳤어요. 생물을 바쳤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이 마른 명태를 하는데 보면 많이 생물을 많이 바쳤다고. 이제 고깔모자하고 결국은 이제 편두 문화하고 이제 맞춰보는 것도 단군 할아버지가 고깔을 쓸지 안 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건데, 지금 신라인들을 보면 이게 지금 금룡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보시면 여기 보면 매불이 크죠? 근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45도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국지에 보면 아이를 낳으면 곧 돌로 머리를 눌러 두어서 평평한 머리를 만들었으면 지금 지난 사람들은 모두 편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 사람들 귀족들의 모습은 이렇게 다 편두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반영돼서 지금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편두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왜 만드는지 모르는데, 뭐 일부에서는 미용상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용상 만드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예안리 편두가 많이 나왔어요. 김해 예안리에서 10구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1살짜리 편두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게 편두를 하다 이 골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이들 왜 숨골이 있을 땐 연골이라서 이렇게 누르면 성형이 돼요, 모양이. 근데 그걸 무리하게 누르면 골이 터질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미용시술로 보면 뭐하고 결국은 종교적 상징성이 있었을 거라는 게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었을 건데, 그게 지금 제가 보면 뱀의 머리를 만들려고 했던 의식이 반영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깔에 쓰는 이것도 지금 그 서양에서 가발리스트들이 그려놓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도 고깔모자 쓰고 있고 우리도 고깔모자를 쓰는데, 제가 보면 지금 유라시아 문명사 전체를 보면 아까 말한 수시안에서 발생을 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간 문화하고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문화에서 원형에서 뿌리에서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해석이 돼야 지금 제가 내년에 책을 쓰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거의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 풍류도에 대한 책을 내년에 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쓸 건데, 그 풍류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30년을 공부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풍류도에 보면 최지원 선생이 우리 도가 있는데 현묘지도라고 하고 왈풍류라 한다 해놓고 선사에 이미 다 적혀있고 그 사람들은 포함삼교하고 뭐 접하분생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풍류도가 유굴도를 다 이렇게 안고 있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기재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 최천 선생이 규정해놓고, 실제로 작년에 내가 논문을 하나 쓰기 위해서 그 리스에 들어가서 풍류도 관련 논문을 다 찾아 읽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동호반복적인 결론만 내려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고 그렇다더라지 왜 그렇다고 하는 걸 설명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설명을 하려면 바로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인 지인들과 변환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인지가 알아줘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역사를 먼저 하고 문화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도 설명하지만 적어도 신석기 이래의 역사 흐름을 다 잡아보면 그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여기다 기독교를 넣어도 말이 되게 돼 있다. 지금 오늘도 보면 그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황님이 쓰시는 그 모자와
우리가 무속에 남아있는 문화와 사실은 원형의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늘나라 여기서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그죠? 그거나 환웅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그죠?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하는 거나 개념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북유도의 유불도, 그 당시는 유불도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유불도 기를 넣고 말해도 말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은 거로, 공학적으로 찾은 거로, 책 제목이 수시안의 손 환웅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모습 때문인 거예요. 요게 지금 책을 쓸 때까지 고고학적으로 나온 전체 세계적 자료를 찾았을 때 제일 빨리 나온 고칼모자예요. 근데 수시안에서 나온 고칼모자가 이집트, 요건 기원전 3000년경이거든요. 훨씬 빠른 저 모자가 이집트 왕들이 쓰고 있다는 기원전 3000년경이에요. 탑이 그 항공사 구층에서 뾰족하잖아요. 예. 뾰족한 거하고 또 코걸모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의하고 일단 나중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이 보면 지금 요게 엔키신이에요. 엔키신인데 요게 지금 삼신산이거든요. 성산인데 삼신산을 밟으니까 엔키의 머리에 어깨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명수가 나오는 게 엔키가 생명수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근데 그 생명수 속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도상이 이렇게 자르면 요 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서안에서 나타나요. 똑같은 도상이. 근데 그게 서안에는 기원전 4000년에서 뭐 3500년경 이럴 때 나오는 채색 도자기에 나오는데 얘들은 이미 기원전 5000년에 출발한 문화란 말이죠. 근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걸 문화 전파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원전 5000년, 4000년경에 문화가 전파돼가지고 수천리 떨어져 있는 데서 동일한 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 사이에 주민이 이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다 그 뱀의 머리를 픽하고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요건 오시리스거든요. 좀 앞에다 두시는데 이게 이제 그 편두의 근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에리두에서 나온 거. 이게 지금 기원전 5000년경이거든요. 그런데 머리 인공으로 늘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늘렸잖아요. 이게 지금 유물로 나온 거예요. 고고학적 유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 뱀의 머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인공적으로. 이게 뱀의 머리로 했다가 이 문화유습도 계속 내려오지만 나중에는 요거와 같은 형태로 복갈 모자를 만들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엘리아데도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엘리아데라는 신화학자가 그 사람만큼 전 세계의 그 신화를 모아서 분석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복갈 모자는 뱀의 도상이다 할 때 바로 이걸 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보면. 그보다 좀 빠른 거에 또 이게 기원전 6750년에 나온 건데 이것도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고학자 설명이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닮지 않은 얇은 입술에 뾰족한 턱을 한 마른 목걸을 입고 눈 역시 아시아 인종의 전형인 눈처럼 감기거나 가늘게 찢어진 것 같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더 빠른 시기에 나왔는데 기원전 6750년에 나왔는데 이게 보면 이런 문화가 어쩌면 천산에서 실제로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 뱀머리 인간들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이게 제가 수시안에서 왔다고 했지만 뒤에 자료에 있어요. 천산에서 너무 1만 년 전에 복갈모자가 나왔어요. 그걸 내가 책 쓰고 나서 중국 책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지금 금방 보여준 자료가 어디냐면 자르모에서 나왔거든요.
아까 말한 에리두바이드에서 지금 뱀머리 형태 편두가 나온 건 여기고 여기가 수시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건 아까 그 뭐죠 그 흙판에 그림으로 나온 거고 여기는 유물로 나온 거예요. 신상이. 그러니까 이 지역이 신석기에서 처음으로 종교 문화를 창안했을 거라는 거. 적어도 유라시아 전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종교 문화다. 우리가 4대 문명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예. 그거는 그러면 몇 년 그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수메르 문명 이전 농경 문화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와서는 고고학이 자꾸 발달하면서 더 많은 것이 나오면서 지금 아까 나오지만 지금 제가 가진 책에도 보면 기원전 5천년경에 도자기가 얼마나 잘 만드냐면 타조알 두께로 해서 도자기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요 벌써. 근데 거기에 막 그 칼라로 해가지고 그림도 자기들 상징성을 담은 그림도 아주 현대 도자기처럼 만들어요. 그게 기원전 5천년에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홍산문화 얘기해도 사실은 그게 더 빨라요. 내가 보면 그쪽이 훨씬 더 정교하고 더 많이 세련된 어떤 의식 세계들이 담겨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그 뱀머리를 한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유라시아 전체 그 편두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다 사제왕을 상징을 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말한 수시아나 쪽에서 그 고깔모자를 쓰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초기 단계에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아시아계에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이집트 문명 초기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 책에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집트에서 가장 빠른 신상들이거든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쌤족같이 안 생겼단 말이에요. 신들이. 이 푸타신이 장인신으로 제일 일찍 그 이집트 문명 신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 특히 쌤족같이 안 생겼잖아요. 지금 파라오 상인데. 이게 더 안 생긴 거 보여드릴까요? 제일 유명한 피라미드예요 이게. 그죠? 이 피라미드를 만든 게 쿠프 왕인데 저 사람이 지금 쌤족처럼 생겼냐고. 이 사람 얼굴이 지금 이집트 쌤족 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아시아 인종처럼 생겼어요? 확실히 아시아 인종처럼 생겼잖아요. 이 사람 내가 맨날 하는데 이 사람 그 경희대 새 박사한 윤무부 교수 닮았다. 윤무부 교수 기억해봐. 딱 닮았잖아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천부경이나 구도지에서 말하듯이 지금 나도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산 주변에서 구석기가 지나 신석기가 태동하는 초기 단계에 일정한 공동체가 생겼고 그 공동체에서 종교적인 신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초월적 의식 이런 종교적 의식이 생겼고 그 문화가 내려가고 이렇게 왔을 가능성 천부경이나 구도지에서 말하는 그런 가능성도 이제는 조금 긍정도 할 수 있다는 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천부경이 거기 나오는 얘기가 팩트가 다 맞다는 건 아니고 그 얘기들이 계속 전달되어 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천부경이나 구도지 제일 앞부분에 그렇게 편집이 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산 주변에서 출발을 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얘기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지금 그 원형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천년 농경 문화가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일부가 천산을 넘어서 들어온 거를 자료상으로 고고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아마 엔키 세력이 지금 환웅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원으로 이제 돌아요. 근데 그게 보면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칠성문화나 칠수문화하고 삼수문화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데 이 구수문화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의 없어요. 시나부제도 보면 이 구수문화는 사실 동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게 뭐죠? 초원을 타고 해가지고 구수문화가 확장은 되는데 요쪽 지역에서 보면 칠수문화하고 삼수문화 위주인데 이 칠수문화하고 물고기 문화하고 또 고깔 모자를 쓰는 문화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발생을 해가지고 중국 중원 쪽으로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알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 어릴 때 배울 때는 이제 독자적인 중원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황하 문화를 주도했던 문화의 그 중심을 보면 그 이전 문화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문화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앙소 문화라고 해서 이게 이제 채색 도자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이쪽에서도 농경 문화 당시에는 채색을 쓰다가 수메르인들이 넘어오고 나면 채색이 없어져요, 도자기가. 근데 이 채색 문화가 그대로 서안 지역에서 나타나고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종교 문화의 사인들이 요새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보면 앙소 문화를 외국 학자들은 다 천산 너머에서 이주해 왔다고 하고 일본 학자나 서양 학자들은. 근데 중국 학자들은 자존심상에서 아직도 그 부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 보면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외국 사람들이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국에서 자국 민족주의가 있으니까 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 고고학적 단계를 우바이트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벌써 채색 도자기가 나타나요. 그 채색 도자기에 물고기 모티프로 그림을 그린 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문양이 똑같이 중국 서안 지역에서 나오는 채색 도자기에 같이 나오더라는 거죠. 보시면 이들 지역에 있었던 문화가 이들 지역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채색 도자기가 나타나는 문화를 앙소 문화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황하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황하 문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지금 책 쓰고 나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중국 책 논문에서 발견했는데 원래 고깔 모자가 기원전 5000년경에 수시아나 지역에서 제일 처음 나타났는데 1만 년 전 고고학적인 그 동굴에서 고깔 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산 지역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나오고 나서 이거 진짜 천부경이나 무더지처럼 거기가 문명의 발산지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학자들은 그냥 무시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전설적으로 천산 주변에서 초기 문명이 태동한 건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적어도 부석 이후에. 그 신장성 부원현에 있는 단바르타스 동굴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동굴에서 이게 1만 년 전 건데 그 동굴에서 끝이 뾰족한 긴 모자가 나온 거예요. 고깔 모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 수시아나에서 환원을 쓸 때까지만 고고학 자료를 계속 찾았을 때 수시아나 지역이 제일 빨랐었는데 책 내고 나서 천산에서 1만 년 전에 고깔 모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그렸던 것이 어쩌면 저도 의심이 가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어쩌면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갔을지도 모른다고 가설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고고학 자료가 안 나올 때 내가 이다고 책에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부터 나타나서 이렇게 넘어왔다 했는데 아까 그 자료에서 이게 고고 1만 년 전에 여기서 나온 거 고깔 모자. 그러면 적어도 유라시아 문명에서 지금 고깔 모자가 고고학적으로 제일 빨리 나온 게 바로 천산 주변입니다. 1만 년 전에 동굴에 이미 그걸 그려놨다는 걸 그 사람들이 곡식에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쪽에 어디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천산이고 이쪽이 이렇게 알타이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산하고 알타이 사이가 삼각형 지대가 있는데 이거를 준가리아 분지라 해요. 준가리아 분지라고 하는데 이 준가리아 분지가 어쩌면 신석기 이래 최초의 종교 문화를 발생시킨 공간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앞으로 자꾸 고고학적으로 더 발견되면 그게 확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천도경이나 부도지에서 말하는 도입부에서 말하는 얘기가 맞게 되는 거예요. 요 지금 천산을 지금 중국 지도집에 보면 한단산으로 돼 있어요. 우리 한단 고기 할 때 한단 똑같아요. 한단산. 그러니까
전국민의 구도지에서 말하는 내용들의 구체적인 팩트는 너무 오래돼서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그렇다는 얘기가 계속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조상으로 아니면 그 전에 책이 남았을 때 책에도 자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고깔모자 이렇게 문명사로 들어갔을 때 어쩌면 그 말이 맞아질지도 모른다는 단계에 왔다는 거지. 여기 지금 이렇게 천산이 있고 여기 알타이 산이잖아요. 여기 지금 한텐그리 사이로 돼 있거든요. 이게 텐그리가 우리가 하면 단이잖아요. 그게 한단 산이라니까. 한단 고기 하면 한단 고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중간이야 분지라고 요 삼각형 내에 여기서 고깔이 제일 먼저 지금 1만 년 전 거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학계에서 이 고깔 모자 가지고 이게 내가 고대사 보고 나서 추적한 거는 제가 제일 많이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인 그 단군 할아버지 고깔을 씌워야 되는 얘기도 이번에 또 서울 가서 강의하니까 동의하는 사람이 이제 많아요. 그건 어쩌면 통일이 되면 단군 할아버지 곡식 분명 다시 아마 쓰게 되실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이런 논리로 쓰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식한 무당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 교황님도 그 모자 쓰고 있잖아요. 교전 5,000년에 만든 종교문화의 모자를 교황님도 지금 쓰고 있잖아. 근데 그거하고 뿌리가 같은 무당이 쓰는 고깔 모자를 천하다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문화를 모르고 왜곡시키고 함으로 사실 우리 스스로를 비하해서 그렇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바이드에서 나온 채색 도자기에 보면 요 도자기가 뭐냐, 요 도형이 뭐냐면 물고기 2마리를 붙였을 때 나오는 도자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면 X문이 나와요. 이렇게 X문, 요 문양이 원형이 물고기 2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똑같은 문양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란 도자기에 나타나요. 그 후대에. 여기 보면 여기 똑같이 지금 보면 그 장구형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 문양이 똑같이 아까 말한 황하 문명인 앙소체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게 보면 엔키신 아까도 말했죠. 엔키신이 삼신사를 밟고 있으니까 엔키가 생명수를 담당하는 생명의 신인데 어깨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물이 나오고 물고기는 요 도상을 중국에서는 이렇게 앙소문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과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저 의식 세계가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문화를 볼 때 흔히 이제 자생론하고 전파론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지역 전파론 특정 지역에서 주변에 접변을 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전파가 됐다는 거고, 자생론은 뭐냐면 같은 생각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맞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맞는데 고대 적어도 신석기 시대에 이런 정도로 거의 동일한 의식 세계가 나온다는 것은 전파론보다는 이동론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는 거죠. 사람 주민의 이동에 의해서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요 똑같은 거 이걸 그대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도상을. 원래 내가 처음에 요번 답사 갈 때 한 4박 5일 하면 서안도 가고 싶었는데 서안 망파박물관에 가면 이게 다 있거든요. 서안에 망파박물관만 있어요. 그래서 서안으로 날아갔다가 북경으로 오는 방식도 하루 더 쓰면 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음에 이제 그쪽 코스 뭐 이렇게 잡으면 이것도 넣어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아까 X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중국의 책에서 보면 책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 물고기 2마리를 마주 보는 형상에서 이렇게 해서 X 장부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 책에 있는 문장인데 물고기를 간략화한 이러한 도상은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우바이드기에도 보이고 이란 서남부 수시아나에도 보이고 엘람기의 수사에서도 보이고, 그런데
이런 도상이 천산 동쪽 멀리에 있는 앙소 문화의 중심 지역인 서안 반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까 그거 봤죠? 분화의식 할 때 보면 바빌론에서도 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엔키 사제 우리가 귀신 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들점자 주역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길할점, 길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고들점자가 바로 물고기 2마리 도상에서 나왔다는 게 바빌론에서 분화의식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 들은 사제가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부정한 걸 쫓아내고 맑게 하는 것이 그 사제가 하는 2마리 사제가 하는 의식이잖아요. 같은 2마리 도상에서 고들점자가 나왔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출발해서 그 글자가 나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상도 같기 때문에. 지금 요게 지금 물고기 2마리 도상인데 요 지금 여기 앙소 채도에 있는 거 채색 도자기는 요 지금 요게 물고기 2마리 도상을 요렇게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고들점자가 요렇게 여기에다가 나무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나무를 이렇게 세우면 고들점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물고기 2마리 사제가 부정한 것을 정화한다, 밀어낸다. 그러니까 곧고 옳다가 되는 거죠. 우리 의미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문화적 발생에서 봐서도 그 전파론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칠수문화도 이건 지금 짧게 돼 있는데 나중에 칠성신앙만 따로 하면 또 길게 할 수 있는데 이 칠수문화도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왔을 거로 지금 추론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 돌아가신 조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히브리 대학 가서 박사학위 하고 히브리어 전공을 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그쪽 문화를 깊이 연구할 때 하다가 이 칠수문화, 칠성문화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해서 이동했을 거라고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칠성신앙도 보면 앙소문화 지역에서 활동하던 공공족의 조키와 연결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는 게 저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저 수시하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얘기하냐면 그럼 잘못하면 우리 역사가 중국 역사가 되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닌 게 그냥 앙소 채소 문화하고 공공적 문화가 여기 자색 문화라고 우리가 한쪽 문화인 것처럼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천산하고 1차적으로 관련되고 2차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관련되죠. 그냥 우리는 이동한 과정에 있는 실제로는 앙소 채도 문화를 주도했던 공공종의 문화를 나중에 황제들이 점령하고 이 공공 세력을 축출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제가 들어가서 눌러서 진해 공간으로 만들고 여기에 주도하던 공공은 튀어나와서 국경적으로 이주해서 단군조선을 만들어서 우리 한반도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자는 우리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요새 많이 들어보고 인터넷으로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앙소 문화를 만들 때 문화의식을 만든 수적 2000년 정도 만든 주도한 그 문화의식이 공공의 의식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황제한테 쫓겨날 때 여기 있는 문화의식까지 다 파가지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군신화에도 보면 환웅이 삼천을 데리고 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기에 보면 사기 말고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게 사기에 보면 요임금 말년에 공공을 유흥으로 유배시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몇천 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단군신화 3000명이나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여기 3000명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문화 잔상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한자화되고 이렇게 할 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식으로 읽으면 굉장히 친근하고 편해진다는 거죠. 나중에 주나라 사람들보다 주나라 애들은 나중에 서쪽에서 내려온 애들이고 사실 지금 중국에
주종족은 사실은 주나라하고 한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나머지 지금 뭐 초나라 이런 동인이 하는 건 사실은 중국 지금 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변방 문화라고. 그래서 황소 문화의 도자기 파편에 보면 칠자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게 칠자고 요게 오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칠자고. 우리는 지금 이거 십자를 입잖아요. 칠자인 거예요. 이게 칠자인데 이 문화가 나중에 단군조선하고 연결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남소 문화에서 나온 칠자가 봐요. 상나라 시대도 그대로 십자가 칠로 익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갑골문이거든요. 상나라 때 그 거북이 등껍질에다 지금 써놓은 거예요. 보면 요게 7일 기사석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십자가 7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 중국에서 읽기를 이렇게 7일로 읽어요. 여기 지금 7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십자를 7로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천간할 때 갑도 이게 7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원형 문화, 우리가 칠성문화도예요. 이게 칠성인데 여기가 칠성이 일조하는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궁형을 만들어놨는데 요 안에가 십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북극성이에요. 하늘나라 북극성이. 그래서 요 십자가 7로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나라의 북극성을 쳐다보면 북극성 안 보이잖아요, 그죠? 칠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칠성님 하는데 사실은 그 칠성님이 북극존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로 말하면. 우리 칠성신앙은 별 칠성을 신앙하는 게 아니고 원형은 북극존자를 신앙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중심에 있는. 그래가지고 공공이라는 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봐요. 이게 우리가 공공이라는 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공자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 공자가 갑골문에서 이렇게 해서 공자가 나온 거예요. 요거는 손을 한 번 한 거고 요거 손을 두 번 한 거예요. 쌍수, 거동, 위공 두 손을 공손하게 받드는 데서 공이 나왔다. 그러면 공일공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 공을 두 손으로 받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신단이거든, 신단. 그래서 우리는 삼국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잘 아는 소도 있잖아요. 소도 우리 배웠죠, 국사 시간에. 뭐냐면 신성한 공간에다가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푹을 달아놓고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요게 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행위를 하는 게 무당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동북아시아의 샤먼 문화의 뿌리는 공공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역사를 뭐 보고는 못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못 낸 거예요. 자장스님 문수보살한테 받아서 다 힌트를 제시해놨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도대체 공공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지. 근데 지금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공, 요게 바로 뭐냐면 요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퉁이가. 그 전에 제가 대학 때 정감독을 읽을 때 정감독에 뭐라고 나오냐면 낙반사유라는 표현이 나와요. 상이 있는데 사유를 자르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런 게 정감독이 있어요. 지금 내 눈에는 우리 선도계통의 비의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던 게 이걸 알았던 게 이게 뭐냐 요게 낙반사유거든. 요게 뭐 여기가 나타내는 게 바로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여기 하늘 북극성 중심을 우리가 아세아 할 때 아자잖아요, 그죠? 모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그죠? 시작하는 점. 생명도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영혼의 고향이고 여기서 내려왔다가 죽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잖아요. 실성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가 고향에서 왔다가 고향으로 가는 이런 의식의 출발도 다 여기서 얘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유라시아 문명 혹은 동북아 문명 전체에서도 종교 문화, 특히 샤먼 문화, 선도 문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뿌리는 공공이라는 거예요. 황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는 사실은 북방에서 반농 반목할 때 여기서 벌써 암소 문화를 만들고 있었고 나중에 기원전 3000년 돼서 얘들이 내려와가지고 힘으로 여기 제압한 거거든요. 물론 황제도 나중에는 그 문화는 받아들였겠지만 원형 문화는 황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황제 내경 이렇게 해서 황제가 한 것처럼 했지만 이건 나중에 지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문화사로 봤을 때는 그 종교 문화, 도교 문화, 나중에 도교 문화, 신선 문화 이런 모든 것을 뿌리는 공공한 것들입니다. 봐요. 우리가 용이 하늘로 승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냐 하면 한자짜리 청목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용이 승천을 하려면 한자짜리 청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청목이라고 해요. 청목이라 하는데 아까 말한 대산 건목이하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건목하고. 아까 그 공공대산 건목 얘기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용이 승천하려면 한자짜리 청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 하늘 사다리가 없으면 이 사다리가 그 하늘에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도 바로 신선의 하늘을 가고 하늘을 나르고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문화에서 만들어놓은 의식세계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갑골문에서는 제일 먼저 요게 공자예요. 요게 나중에 이렇게 갑골문이 공자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도 말이죠. 이 공자를 세우고 꺾어놓고 십자로 해놓은 거예요. 이 갑골문에서 공자를 이렇게 무자를 이렇게 했다가 봐요. 전부 근문에서 여기 갑골문은 거북이 등껍질에 써진 거고 근문은 청동기에 써진 거예요. 무자가 여기까지 단계 똑같다가 소전에 오면 여기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당무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당무자의 기원은 똑같이 이 공에서 오는 거예요. 공을 이걸 합쳐놓은 거라니까. 무당무자의 갑골문의 형상이. 근데 또 재밌는 건 뭐예요? 옛날에 의사는 무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능력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거든요. 가짜 뿌리가. 우리가 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의식으로 꽉 차면 기독교 말로 하면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면 우리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질병도. 이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봐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다 풀리는 게 이런 거예요. 저쪽에 지금 무자잖아요. 저 무자가 고조선 청동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지금 고조선 활주름에 보면 가운데 십자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고고학자들은 이거를 이 전체를 태양문으로 이거예요. 태양망이라 해요. 여기 가운데가 태양이 빛이 쫙쫙 뻗친다고 이렇게 태양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칠성을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사방, 팔방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요게 단두령이라고 무당들이 이제 그때는 재정일치 분자이죠, 단군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봐요. 요건 이제 구멍 뚫렸잖아. 이렇게 꽂고 십자로 꽂으면 그죠? 십자로 꽂으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고조선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 무당 무자가 나오는 이 문화를 당신들의 제1의례기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답사도 가지만 서안에서
북경적으로 쫓겨났던 공공이 공공성을 짓고 거기에 곰족하고 만나서 단군왕금 사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문화는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종교 문화니까. 그러니까 고조선기 종교 문화의 이런 흔적은 이게 실자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자를 나타내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수메르에서 하늘을 나타내는 딩길이거든요. 수메르 이게 우리가 딩길가 이게 우리로 하면 탱글이에요. 탱글이가 우리 단군이잖아요. 응? 천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을. 네? 근데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하고 발주라고 같잖아 지금. 같잖아요 지금. 의식이 같은 의식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산 너머에서 천산을 거쳐서 중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칠수 문화가 동북으로 이동하는 게 고고학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가 장군청 같은 게 다 7층이에요. 그게 7층 피라미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산문화지역에서 우리가 최근 나온 홍산문화지역에서 기원전 3000년경에 이미 7층 재단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쪽 문화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게 보면 고구려 장군청 같은 경우도 이제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이거 동북쪽에서 지금 제일 빠른 게 보면 홍산문화에서 나왔어요. 엄청 커요. 장군청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큰데 그게 이미 나타나요. 이게 그거거든요. 이 현장 유적이에요. 유적인데 처음에 여기 이제 발구 시발구를 한 상태예요. 시발구를 했을 때는 이게 7층은 이제 나타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7층이 장군청처럼. 지금은 발구를 완전히 했는데 원형 7단이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원형으로 지금 원형인 걸로 밝혀졌어요. 어쨌든 하늘을 7층으로 보는 인식이 기원전 3000년경이 되면 만주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들이 우리 장군청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이 되면 여기하고 이 지금 우리가 고조선 지역이라고 하는 데하고 문화가 교류되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이동도 하지만 이 우리가 흔히 뭐 황제하고 치유하고 싸운 탄록대전, 뭐 판천대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때가 기원전 3000년경이에요. 그때쯤 되면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블록화되어 있던 문화인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기후가 급변동을 하면서 이렇게 생존하기 위한 투쟁들이 막 벌어지는 단계가 이제 그런 단계예요. 그때가 기원전 3000년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술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밝혀진 건 아닌데 내가 지금 그런 인연이 있어요. 내가 두 번째 책인가 썼을 때 일본에서 메일이 왔는데 한국 여자분인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살기는 호주에서 또 산대더라고. 근데 이제 제 책을 봤대. 그래가지고 제가 매니아가 돼가지고 이제 문자를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가 이제 중국 그 시댁에 갔을 때 서점에 가니까 홍산문화책 도록이 만한 게 2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친구가 사가지고 나한테 보내줬어요. 도록책을. 거기에 이게 있더라고. 이걸 내가 왜 가져왔냐. 근데 이게 정식 발굴이 아니니까 완전히 학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만약에 사실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보세요. 여기 이마가 있고 뱀이 있잖아요. 여기 뱀이거든요. 여기 뱀이잖아요. 뱀 눌리고 뱀머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마에 태양이 있잖아요. 요게 공공이 이렇게 태양을 하고 이렇게 뱀을 했잖아요. 요 의식이 이렇게 반영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원전 3500에서 3000년경에 서안에 있던 문화가 그죠? 이렇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서로 교류했다고 지금 나타났잖아요. 최근에. 그러면 여기 이미 공공적인 문화의 일부는
타고 이제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공이 순임금한테 쫓겨나기 전에 또 이미 문화는 홍산문화 지역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7층 피라미드하고 이런 그걸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근데 이런 건 뭐 책은 못 써요. 책은 못 쓰는 게 책으로 쓸 때 정식 발굴된 유물을 가지고 써야지 논증이 되는 방증이 되는데 이거 그냥 누가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홍산문화 도록에 있는 책인 건 맞아요. 정식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입론하듯이 이게 중국 역사 지도집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공공시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황화가 내려와서 꺾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중원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중원. 중원이라고 하는 이게 원자로 있을 거예요. 중원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인데 그야말로 신석기 시대의 중원의 주인은 공공이었던 게 역설적으로. 그런데 부도지에도 그게 나오더라는 거죠. 부도지도 보면 서안 밑에 태백산이 있거든요. 서안 밑에 지금도 태백산이 있어요. 이 태백산 옆에가 그 도교의 성지인 생각나다 안 난다. 자장스님도 나중에 3년 있었거든. 그 김각이도 거기 가서 거기에 지금 비석이 남아 있거든요. 신라인 김각이 도교 한 사람 있잖아요. 그 도교 성지 그 산하고 이 산하고 붙어 있어요. 태백산. 무당산이 아니고 다른 산일 거예요. 무당산 다른 데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공공시가 우리가 답사가는 여기 공공성으로 왔다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단군조선이 생겼고 이 단군조선이 은나라 무정 8년에 이동을 해서 요동반도 남부 서북항으로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또 중원으로 들어와서 지인국이 되었다가 이 사람들이 진한이 됐다는. 그래서 여기 지금 진인이라고 하는 여기 전체로 움직인 사람들을 나는 진인이라고 지금 책을 쓴 건데 책이 5번째 책 제목이 한반도는 진인의 땅이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요때 들어와서 1000년 동안 마이너스 1300에서 마이너스 300까지 1000년 동안은 한반도는 단군 왕검의 후예들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단군의 땅이었던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외부 세력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라까지 들어온 박씨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사실 단군 왕검의 핵심적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지금 내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해몽령이거든요. 우리가 해몽령에 있는 요 태양이고 이게 뱀머리잖아요.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뱀. 여기 보면 뒤에 팠어요. 인공으로 판 게 보여요. 바장장이 보면 그냥 이렇게 물결로 생겼다고 하기에는 뭐가 있다고. 근데 이런 의식이 태양을 감싸는 의식이 이집트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태양을 뱀이 구렁이에 웅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집트에는 앙크라고 생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태양에서 나오는 빛살이 광명, 생명의 원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신 할 때도 이게 이제 정인 거죠. 이 태양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국선도에서 밥돌법 그렇게 하죠, 그죠? 다 이런 마인드에서 온다는 거예요. 빛의 에너지가 정인 게 있다. 저게 기운이 돼서 신성이 되면 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주하고 소통하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게 있어서 그래서 박혁거세가 죽었을 때 하늘로 올라갔다 7일 만에 유체가 떨어졌는데 다소 토막이 됐는데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큰 구렁이가 나타나서 방해하더라 그랬죠. 이때 이 큰 구렁이는 박혁거세의 혼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풀이로 하면. 근데 재밌게도 공공의 아들인 옥구령이 있는데 중국 금속문에 이렇게 태양을 감싸고 있는 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똑같잖아요, 지금.
내가 그냥 갖다 끼우는 것만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 고대 종교 문화의 핵심 키워드들이 다 황하 문명을 주도했던 공공 세력의 종교의식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삼국지 소도의 다른 방식으로 절대 못 풀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소도 신성한 다음에 입 대목하고 하늘을 섬기면 공짜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신선 연구하는 차이로 신선 연구할 때 지금 신선 계통에서는 다 뭐를 타요? 학이나 본의를 타고 하늘을 오르거든요. 여기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청목을 있어야 용역 하늘을 오르는 거가 바로 원형적인 천상을 왔다 갔다 하는 문화인 거예요. 근데 신선 문화는 나중에 동이족 계통의 문화가 반영되면서 새 토템하고 연결되면서 새를 탈 것으로 해서 천상을 갈 수 있다는 발상이 나온 거예요. 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풍류도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해서 이게 일제강점기 때 사진인데 이게 당산이거든요. 당산에 바위를 세워놨던 남근석을 세워놨어요. 바위를 세워놨는데 여기도 고가를 씌웠잖아요. 그죠? 남근석하고 고가라고 지금 연결했잖아요. 근데 이 남근석은 그야말로 남근이거든요. 상징성이. 이건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그 생명의 정이 나오는데 하고 그냥 같이 상징적으로 오버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똑같이 뱀의 머리다가 고가를 씌웠죠.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 문화가 천리만리게 떨어졌는데 지금 남산에 있는 이거 하고 앙크 저거 하고 의식이 같죠? 남근에다 고가를 씌우는 거하고 진짜 뱀에다 이거 씌우는 거하고 문화가 같잖아요. 이렇게 된 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수시아날 중심으로 우바이드 하는 그런 다음에 초기신석기 문화에서 만들어 놓은 종교 문화가 이렇게 서쪽으로 전파되고 동쪽에 입장해서 원형이 같더라는 걸 알고 보니까 이런 논리는 사실은 지금은 세계가 일가화되고 서로가 문명이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종교의식을 통합하는데 서로 배척하지 않고 연교식을 통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적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이 편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결국 그래서 단군은 고깔모자를 쓰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고깔모자가 무당의 천한 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신성한 의식을 담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꽃갈이야말로 하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한테 벗겼던 꽃갈 모자를 다시 씌워드려야 그러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문화를 설명하고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정체성, 문화 정체성을 복원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재가 있으면 어린아이들한테 다시 설명해도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깔모자는 지인인의 고깔은 삼신성과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하늘을 형상화해서 신성이 내리는 모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뱀의 머리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에게 다시 고깔모자를 씌워드리는 것이 맞다는 그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분명히 논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단군 할아버지의 모습은 종교적 권위를 갖기에는 좀 형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복식을 제정할 때 고가를 경영화해가지고 전체 종교적 의관을 다 차려입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저기 처음에도 보여드렸듯이 아니 조선시대 말 서울에서 국권이 완전 참 예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얀 한복을 입고 하얀 모자를 썼잖아요. 그게 원래 맞다는데 그게 정확하게 전달되던 건데 일제강점기부터 단군 할아버지를 이렇게 바꾼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거 마치겠습니다.